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 지역은 물론 인근 도시까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사정은 심각한 모습인데요. 최근 강릉시에서는 우한과 인접한 징저우시에 파견됐던 공무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긴급 복귀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현지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근 도시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릉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후베이성 징저우시는 우한과 고속철도로 1시간 30분 거리로 경계를 맞대고 있습니다. 현지 영상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징저우시 거리에는 지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차량들도 사실상 운행을 멈췄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징저우시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이고 곳곳에는 빈 진열대가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출이 제한되고 생필품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징저우시의 한 농촌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마을 입구를 막고 감염자 출입을 막기 위해 자체 출입 통제에 나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북적이던 도시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아파트 전체 입구를 막고, 그리고 도로도 이제 아예 통제를 해서 그 통행증을 발급받은 자들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정부지로 치솟던 물가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개인 위생용품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필품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대형 마트 있잖아요. 네네네네. 대형마트에 그 전전날에는 특별하게 사람이 없었는데 어제는 아예 줄을 섰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 우한 같은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나와서 장만 볼 수 있도록 한 명만 그렇게 하듯이 여기도 아마 형주도 그런가 봐요. 김병삼 주무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인 지난달 25일 귀국했습니다. 당초 2월 말 귀국 예정이었지만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귀국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제가 19일 날 산성 여행 갈 때 6명이었었거든요,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6명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여행을 떠났었으니까 지금 늘어나는 속도는 뭐 좀 많죠. 15일부터 벌써 춘절 연휴 그렇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우한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시봉쇄령 이후 다시 못 들어가고. 강릉시와 징저우시는 공무원들의 교환 근무를 추진해왔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징저우시의 공무원 파견은 4월부터 11월까지만 진행되고 있어 현재 강릉시에는 징저우시 공무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징저우시에서 귀국한 김병삼 씨는 오는 8일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2주간의 자택 격리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지자체의 대규모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포함한 국제 행사도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평화캠프 실무자회의. 3월 개최 예정이었지만 춘천시는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횡성군도 중국 자매결연 도시인 리나이시 중학생 교류단의 횡성 방문 일정을 기약 없이 미뤘습니다. 중국의 6개 도시랑 현재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업이 그래도 다행히 그 하반기 쪽에 좀 몰려 있어서 당장 뭐 급하게 진행되는 건 없어서 지금 이제 일정이나 앞으로 이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을 이제 함께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로 예정됐던 중국 허베이성과의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와 다음 달 상하이 수출 상담회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역 축제와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오는 8일을 전후해 각 지역마다 열릴 예정이었던
정월 대보름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평창에서 열리는 2020 평창 평화포럼은 예정대로 열립니다. 다만 중국 국적 강연자는 행사 참석 대신 화상 연설로 급히 변경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연사분들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다 컨퍼런스 콜로 포럼을 참석하시도록 다 양해를 구해서 지금 오시는 분은 직접적으로는 없으시고요. 중화권이나 홍콩 쪽으로 경유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항공권을 다 좀 변경하시도록 지금 양해를 구하고 있거든요. 행사장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하고 열화상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 중단과 각종 행사와 축제까지 잇따라 취소되면서 지역 상경기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 교육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졸업식 취소와 중국 유학생의 입국 연기 등을 권고하고 유치원은 발열 체크 의무화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한 대학 강의실 앞에 붙어있는 휴강 안내문. 중국인 학생 100여 명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연수과정입니다. 대학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이같이 외국인 유학생 강의가 줄줄이 휴강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래도 개강을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나 그런 거 했을 때도 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기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개강 늦춰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강이 다가오면서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춘천 교대와 원주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이달 예정인 신입생과 편입생의 오리엔테이션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대는 3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이달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졸업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림대와 관동대, 강릉 원주대 등도 감염병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졸업식과 입학식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중국 유학생과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의 입국 연기와 자가 격리 등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저희가 막기 위해서 취소를 하게 된 거고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이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통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는 캠퍼스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중 고교와 유치원 등의 예방 대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강릉은 방과 후 수업과 돌봄 교실이 운영 중인 지역 내 모든 학교를 5일까지 임시 휴업하도록 하고 유치원과 학원 등에도 잠정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등원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아이들 등원을 하면 발열 체크는 당연히 하고요. 손소독 설치해서 손소독하고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예방 숙지하고, 또 유치원 내에 소독 방역을 조금 가능한 다 실시하라고 그러고. 도내 학원 연합회와 지역 문화센터 등도 손소독제를 배치하고 의심 증상자는 가정학습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통지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학기 시작을 한 달가량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예방을 위한 교육계의 대응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면서 도내 감염병 대응 인프라는 어떤 수준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메르스 사태 이후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 현장 의료계 목소리입니다. 인력과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국가 지정 치료 병상이 있는 춘천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환자가 탄 곳의 내부 공기가 차량 바깥으로 새어가지 않도록 하는 음압 구급 차량이 서 있습니다. 일반 구급차에는 없는 공기 공조기와 배출기 등 음압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장비지만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압 구급차는 단 3대뿐입니다. 이 세대는 춘천과 강릉 원주에 있는 권역별 의료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에는 각각 10대씩이 있고 특히 소방본부가 2대와 3대를 보유해 의심 환자 이송 전담팀을 운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욱이 세대로는 영동과 영서로 나뉜 강원도 넓은 지형을 감안하면 신속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인구 수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닌데 이게 면적 자체가 넓으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이 땅덩어리가 넓고 이동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음압 구급차가 배치돼 있었던 장소도 논란이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우선 강원대학교 병원과 강릉의료원 등 국가지정병상으로 이송되지만 정작 음압 구급차는 권역의료센터인 춘천성심병원과 강릉 아산병원 등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강원도는 음압 구급차 2대를 각각 강원대병원과 강릉의료원에 재배치했습니다. 3대가 있습니다. 권역의료센터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부족한 도내 전문 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확진 환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한 도민들을 분류하는 역학조사관의 전문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일하고 있는 3명의 역학조사관 중 의료인은 1명뿐이고 나머지 2명은 보건직 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투입됐습니다. 또한 현재 도내 병원 감염병 전문의는 강원대학교 병원 2명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3명, 강릉 아산병원 1명 등 총 8명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신종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면서 도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요. 강원경찰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9건의 허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2건을 내사 중에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초에 있는 한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입원했다는 허위 사실이 실린 SNS상의 글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SNS상에서 급속하게 유포됐던 내용인데 일부 주민들은 진위 여부를 병원 측에 묻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가짜뉴스였습니다. 속초 보강병원은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괴소문으로 인해 병원 측은 사실 여부를 묻는 민원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아야 하는 등 업무에 많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안내문을 일단은 다 저희가 이제 따로 부착을 해가지고 일단은 전문 저희 속초 보강병원을 비롯한 속초 시내에는 확진 환자가 없다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 쪽에 아직 확진 환자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오셔서 진료 받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한 A 씨를 업무상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원주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원주 기독병원에 의심 환자가 입원했다는 내용이 올라오자 댓글을 통해 확진자로 확인됐다, 강릉으로 옮겨질 예정이라는 허위 사실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유포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확인했다는 내용 등 허위 사실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강릉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정확한 가게명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차별하게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해 군 장병들이 투입됐다는 허위 사실까지 나돌았습니다. 강릉시 등 지자체들은 이 같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라도 유포가 된다 그러면 엄정하게 저희들이 고발할 사항인지 판단을 해서 직접 시에서 강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일부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포되면서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가 도민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강원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관련 9건의 허위 조작 정보를 확인하고 이 중 7건을 삭제했으며 2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런 감염병이 확산될 때 아무래도 가장 불안한 건 아이를 둔 부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의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키즈카페 이용객이 줄고 문화센터 강좌가 조기 종강하는 등 여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한 키즈카페.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체온을 잽니다. 발열이 확인되면 입장은 제한됩니다. 카운터에 비치된 약품으로 손소독도 필수입니다.
아이들의 손이나 입이 닿는 장난감은 수시로 소독약을 뿌려 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커져 최근 매출은 평소의 15%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매출이 한 6분의 1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한번 이제 한 명이라도 왔다 가면은 뭐 손님이 없다고 청소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렇게 홀 전체를 그러니까 트램폴린, 정글짐까지 해서 모든 곳을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강좌를 운영하는 문화센터 등도 비상입니다. 최근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발열이 있는 수강생의 방문 자제와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최근 개설 예정이던 특강이 폐강되는 등 여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유아랑 어린이 그리고 임산부 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취약계층분들 대상 강좌들은 다 조기 종강을 했고요. 아직까지 도내 확진 환자는 없지만 전국의 확진 환자와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아이는 따로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깥에 뭐 놀이터든 주변에 뭐 편의점이든 이런 데를 안 가는 것 같아요.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대신 가정보육을 선택하는 등 영유아의 감염을 우려하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은 가운데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관련 시설들은 위생과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영유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와 함께 사람이 붐비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고 외출 뒤에는 비누나 세정제 등으로 손을 씻는 등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강원도 전역에 비상이 걸린 시기적인 상황 때문인데요. 도내 각 기관단체들에서 이 같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여파로 지자체와 의회의 해외 출장이나 교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상황이었던 지난달 29일. 영월군의회 의원 4명은 6박 8일의 일정으로 서유럽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목적은 해외 광산 개발 사례 검토와 관광 트렌드 파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외 출장을 떠난 영월군 의회를 두고 외유성 장기 출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정을 다녀온 것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는 전염병으로 초비상시국인 상황에서 영월군 의회가 8일 동안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연수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목표에 취합했는가를 분명하게 이번 다녀온 분들은 입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월군 의회는 지난해부터 예정된 연수였고 출장을 취소하게 될 경우 위약금 등의 비용이 발생해 일정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수에 가지 않은 의원 3명은 개인 사정이나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불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크게 번질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해야 되겠죠. 국외 출장비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건 책정을 해놓는 건 그만큼 나가서 많이 보고 들어와서 일을 하라는 거였죠. 그걸 왜 외유성으로 늘 판단을 하는지 그 부분은 알 수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 해외 출장을 떠나 비판을 받은 곳은 영월군 의회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원창묵 원주시장도 국제만화축제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빈축을 샀습니다. 원 시장은 출장 중에도 방역대책본부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장해야 되는 일이 질병관리, 그것 때문에 손 놓고 다른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근데 요 기간 아니면 볼 수 없는 축제, 아니면 1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축제를 구상하고 있었던 저로서는 이것은 빨리 보고 와서 빨리 접목시켜서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의장 5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났던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나흘 일찍 귀국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도내 대규모 행사와 해외 교류가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기초의회의 해외 연수나 교류 활동 역시 당분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욕탕과 수영장에서 감염이 되는지, 완치된 사람이 또다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느냐 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한식 기자가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조금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그리고 손 소독제 항상 하고, 집에 들어오면 손발 뭐 씻는 거 청정 관련해서 꼭 하고. 그냥 저렴한 마스크라도 상관없이 일단 착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손을 좀 자주 씻어줘야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피해야 돼요. KF94나 99 등의 아무래도 4마이크로 이상의 미세 입자들을 95%, 99%, 94% 감염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들이 우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는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접촉의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보온용 마스크를 썼던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어떤 막아준다라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손을 가리는 것보다는 옷을 가리고 기침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들은 고온의 세탁 세제와 고온의 물을 통해서 세척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말이 직접적으로 날아가서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손이 직접적으로 가서 문지르거나 만지고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침 등의 5마이크로 이상의 입자들이 기침을 통해 나갔을 때 반경 2m 이내에 있는 환자들은 좀 더 감염력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침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균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면역 상태나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는 사람과 또 걸리지 않는 사람, 또 잠복기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 많은 곳에서 침이나 체액들이 노출되었을 때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많이 노출된 곳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용 세제를 이용해서 자주 손을 씻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가능하면 눈이나 코, 입 등 감염 직접적으로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위에 자주 노출되지 않게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여자, 남자의 성별에 있어서의 차이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치료를 하고 좋아졌더라도 다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시거나 또 열이나 몸살하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자체가 변형도 되고 하기 때문에 한번 걸렸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열이나 몸살이 있을 때는 본인이 심하지 않으실 때는 좀 의심이 될 때는 자가격리를 통해서 좀 경과를 보시고 많이 힘드시거나 하실 때는 각 병원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하셔서 상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점병 옮기시든지. 한금석 의장을 비롯한 강원도의회 의장단이 국회를 찾아 도내 국회의원 의석 9석 확보에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금석 도의장과 원태경 도의회 운영위원장, 신영재 의원 등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도내 국회의원 의석 9석 확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 의장 등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도 정치력 강화를 위해 춘천 분구와 강원 지역 선거구 9석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앙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지 2년이 됐습니다. 대회 이후 올림픽이 남긴 유산과 가치를 계승 보존하기 위해 평창기념재단이 설립됐고 올해 올림픽 유산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평창기념재단 관계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2018 평창기념재단 김정남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평창기념재단 운영 총괄부장 김정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린 지 벌써 2년 정도가 됐습니다. 2주년을 맞는 소감 좀 어떠십니까? 네, 저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개최 종료된 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또 대회 조직위원회 해산, 또 유산 계승을 위한 기념재단 설립의 모든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의 시간이었고요. 네. 제가 조직위원회 근무와 저 평창기념재단 근무까지 합치면 한 6년 정도를 근무를 한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특별히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2018 평창 올림픽이 이제 개최된 이후에 올림픽 유산이나 가치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평창 기념재단이 좀 설립이 됐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2018 평창 기념재단은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창 올림픽의 유산을 계승 확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그리고 개최 지역 시군 등 유관기관들이 한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입니다. 네. 모두 아시겠지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또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으로 전 세계의 평화의 가치를 보여주었고요. 네. 그 외에도 무수한 명장면과 또 기록이 쏟아진 최고의 경기장, 그리고 이런 올림픽을 최고로 이끌어준 운영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 모든 평가에서 대한민국과 강원도에 수많은 유무형의 유산을 남긴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유산을 기념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함이 저희 기념재단의 역할이고요. 나아가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평창기념재단이 평창 올림픽 유산 사업 이제 전반을 좀 맡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 지난달 이제 올림픽 유산이기도 한 2020 드림 프로그램이 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드림 프로그램은 저희 동계 스포츠 개발 도상국 청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동계 종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국내외로 확대함과 동시에 또 참가자 중심의 맞춤형 훈련을 통해서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네. 드림 프로그램은 지난 2005년에 처음 시작돼서요. 올해로 16회를 맞는 매우 역사가 깊은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평창 유산 기념재단이 2002년부터는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드림 프로그램에서는 저희 스키 대회가 같이 열렸는데요. 이 스키 대회에 드림 프로그램에 이전에 참여했던 참가자가 출전을 해서 이 국제 스키 대회에서 1등을 기록을 해서 네네. 저희 사업의 효과를 좀 입증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룩을 했습니다. 네, 뭐 친구들에게 좀 의미 있고 더 뜻깊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월에 이제 드림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2월에는 또 큰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20 평창 평화 포럼이 이제 다음 주에 열리는데 좀 어떤 유산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의 하나가 바로 평화의 가치입니다. 그쵸. 이런 평창 평화 포럼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어떤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 확산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기념해서 창설한 국제 포럼입니다. 네네. 저희 평창 올림픽의 어떤 그 평화의 가치의 발상지인 평창에 전 세계의 평화 조성자와 평화 구축자들을 한 초청을 해서 1,000명 정도가 올해 이제 오실 예정이 네네. 있는데요. 이런 또 올해는 특히 평화 지금 이곳에서라는 슬로건으로 그 실천 계획 종전이라는 대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런 네. 대주제를 정한 이유가 저희가 한반도 평화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좀 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장으로 좀 마련을 할 예정에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와 이슈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네, 2020 평창 평화 포럼 이제 취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올해 2020 평창 평화포럼은 올림픽 개최 2주년이 됐습니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 특히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국제 포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동 조직 위원장을 5분을 추대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구닐라 린드버그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 그리고 짐 로저스 로저홀딩스 회장, 네. 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할 존슨 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 대표분과 같이 굉장히 글로벌한 분들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셨고요. 네. 4개의 핵심 의제를 정했습니다. 평화 경제, 또 평화 스포츠, 그리고 DMZ 생태지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4개의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포럼을 이끌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네. 이 밖에도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 그리고 그로할렘 브루톨린 전 노르웨이 총리님, 또 호세 라모스 호르타, 이분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신데요. 네. 이런 분들 굉장히 국제적으로 모시기 힘든 분들을 좀 주요 연사로 초청을 해서 좀 자리를 빛내주시게 될 예정에 있고요. 이런 포럼과 더불어서 세계 분쟁 지역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함께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 평창 피스컵, 그리고 남북 평화 영화제 수상작 상영, 그 외에도 평화적 상상력 공모전 같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고 네. 좀 기민들이 많이 와주시는 만큼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또 평창 평화포럼 이외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2주년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겨울 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올해 개최 1주년과 2주년을 맞이해서 2019, 2020 겨울 시즌에 굉장히 많은 기념 대회들을 개최를 했습니다. 루지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네. 또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렸고요. 이게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가 아마 올림픽 이후에 처음으로 국제 대회를 이제 연 것으로 저희가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스켈레톤 대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가 강릉 하키센터에서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열리고 있고, 또 피스 스노보드 월드컵이 휘니스 평창에서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2주년을 좀 기념해서 다양한 스포츠 대회가 현재 좀 열리고 있고 계획되어 있는 걸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평창기념재단이 이제 올해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좀 밝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인지 자세히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동계 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 브랜드 플레이 윈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플레이 윈터는 저희가 동계 스포츠의 지속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평창 앞서 제가 4개 대회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 모든 게 이제 플레이 윈터라는 통합 브랜드로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하자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할 수 있는 국제 대회들을 선별을 해서 또 지원을 해서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런 국제 대회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동계 스포츠를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겨울 스포츠 축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1월에도 있고 2월에도 있고, 또 이제 3월에는 네. 패럴림픽 유산이 이제 평창 장애 포럼도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3월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평창 동계 패럴림픽도 굉장히 큰 성공을 그쵸. 거뒀는데요. 2020 평창 장애 포럼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3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일간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개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요. 또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전 방향을 공동 모색을 하고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없애는 공존사회 실현 등을 주요 주제로 해서 저희가 아마 IPC 회장님이 오실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국내외 활동가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장애계의 이슈를 논의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3월에는 평창 장애 포럼이 열렸다면 다음 달 4월에도 또 일정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4월에 이제 전국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가 진행된다고 또 들었습니다. 4월 캠프도 또 소개를 해주시죠. 4월에는 저희가 수호랑 반다비 캠프라는 저희가 동계 청소년 교육 사업을 펼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저희가 수호랑 반다비 캠프는 저희가 기념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 분야 유산 사업의 최대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국비 35억을 포함해서 약 79억, 거의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네네. 사업 규모가 한 2만 명 정도 돼서 아마 단일 스포츠 캠프로서는 지금까지 역대 최대의 크게, 네. 지금까지 역대 최대의 프로그램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 캠프는 전국의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림픽 경기장을 지금 스포츠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을 활용해서 그 경기장에서 스포츠 체험을 함과 동시에 그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가치를 교육 계승하고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 스포츠 행사를 체험을 함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과 통합사회 조성에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4월 이제 유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캠프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평창기념재단이 이제 새 사업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이 올림픽 기념관 개관이 아닐까 좀 싶은데 이곳은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올림픽 기념관의 개관을 좀 기다리셨다고 제 생각이 드는데요. 올림픽 기념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과거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설립하였듯이 그 IOC 개최 도시 계약에 의거해서 유산 계산의 한 부분으로 보통 통상 대회가 종료가 되면 조성을 하게 되고요. 네.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역대의 해외 역대 도시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창에 개관될 올림픽 기념관은 성공적으로 개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부터 대회 그리고 대회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기록과 또 다양한 유무형의 유산을 전시를 해서 평창 올림픽의 다양한 또 유산 사업과 또 이를 넘어서 또 관광 또 체험 시설의 구심점 및 평창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올림픽 기념관 이제 6월에 개관 목표를 하고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좀 개관 준비는 어떻게 좀 수월하게 잘 돼가고 계십니까? 네, 사실상 대부분의 행정 절차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요. 네. 현재 그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네. 올해 6월쯤에 기념관이 시범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역시 현재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마 2월쯤 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저희가 운영기간 선정이라던가 기념관이 법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 같은 후속 절차를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1월부터 6월까지 스케줄이 좀 빼곡하게 좀 있는데 또 평창기념재단에서 또 다른 사업들도 좀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외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평창기념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유산 사업 외에도 좀 다양한 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올림픽 유스 캠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사업은 저희가 지금 신남방 국가들이 굉장히 저희 지금 우리 외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신남방 국가들,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네시아 같은 이런 국가들의 그런 국가들은 지금 그 슬라이딩 종목, 썰매 종목의 선수들이 없는데요. 이런 그 국가의 슬라이딩 종목 선수들을 저희가 알펜시아의 슬라이딩 센터에서 육성을 해서 2년 후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최초 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평화올림픽 유스캠프는 저희가 하계와 동계 2회 정도 개최될 예정인데 이것은 이제 올림픽 개최지 평화의 발상지인 평창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만남의 장을 평화를 주제로 만남의 장을 가지는 캠프고요. 특히 이 캠프는 IOTC 국제올림픽 휴전센터라는 비정부 기구와 함께 공동 개최를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고 성과인 평창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쉼없이 달리고 있는 평창기념재단의 좀 성과를 좀 알아볼 수 있었고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아쉽거나 어려운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재단이 사실 조금 출범이 늦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출범이 한 1년 정도 지난 후인 2019년 4월에 좀 출범이 돼서 좀 짧은 기간이지만 현재 유산 사업의 어떤 기반 조성과 조직 안정화 그리고 작년에 한 20억 정도의 유산 사업을 펼쳤는데요. 올해 한 140억 정도의 유산 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한 7배 정도 규모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저희 여러분 도민들의 또 국민들의 도움으로 저희가 굉장히 노력 잘 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아직 저희 재단의 법적인 지위가 특별법 제정이 지금 발의는 된 상태인데 지금 아직까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 이런 법적인 지위의 문제가 조금 좀 애로사항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새해 가장 좀 반가운 소식 중 하나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강원도가 2024년 이제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유치에 좀 성공을 했는데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또 어떠신지 좀 소감도 또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저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에서 다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서 관계자로서 정말 감격스럽고 그쵸.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이제 IOC가 주최를 해서 14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축제로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IOC가 직접 주최를 하고 4년마다 개최됩니다. 특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4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인데요. 역사상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강원도와 또 이런 부분들이 동계 청소년 동계 올림픽은 저희 평창 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또 우수한 경기장, 또 운영 인력 등과 같은 유무형의 유산을 다시금 활용하여 개최하는 대회이니만큼 다시 한번 저희의 올림픽의 가치와 또 어떤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고 또 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아시아 최초이기도 하고 그게 네. 또 강원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2년 전에 끝났지만 이제 유산과 가치를 이어가는 노력은 이제 지금부터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창기념재단에 대한 기대가 참 크거든요. 이제 어떠한 목표나 비전을 갖고 이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2018 평창 기념재단은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평창의 가치와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확산, 또한 동계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출범한 지 이제 막 한 1년 정도 지나서 아직 그 좀 최초로 이제 시작한 단계고 네.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던가 또 해외 여타의 다른 기념재단에 비추어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설립 목적을 하나하나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들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고요. 특히 국가와 지자체 또한 도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평창기념재단에 대한 기대가 참 큰데 어떠한 이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노력 중에 있으신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2018 평창기념재단은 성공적으로 개최한 평창올림픽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평창의 가치와 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확산, 또한 동계 스포츠의 진흥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막 첫걸음을 떼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여러분 모두 다 동감을 하시겠지만 저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이거를 지속시키는 것이 저희 기념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8 평창 대회에서 150만 저희 강원 도민들께서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평창의 가치와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 확산하는 유산 사업에도 도민들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주년을 맞아서 올림픽 유산 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평창기념재단의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 평창기념재단 김정남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